여기 두 장의 영수증이 있습니다. 왼쪽은 백화점 1층에서 크림 하나를 사고 받은 30만원짜리 영수증입니다. 오른쪽은 다이소에서 바구니를 가득 채우고 받은 5만원짜리 영수증입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우리는 왼쪽 영수증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불을 과시했습니다. 다이소 제품은 자취생 이사할 때 나가는 싸구려 생활용품점에 불과했죠. 하지만 2026년 현재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유튜브와 SNS를 지배하는 건 명품 언박싱이 아닙니다. 바로 다이소 깡, 즉 다이소 쇼핑 하울 영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돈 3,000원인데 백화점 거랑 똑같아요. 수십만 구독자를 거느린 뷰티 유튜버들이 앞다퉈 다이소 제품을 찬양합니다. 과거에는 돈이 없어서 싼 걸 샀다면 이제는 다이소 물건을 못 구하면 정보력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저렴함이 수치심이 아닌 지능적인 소비의 상징이 된 걸까요? 이 변화의 트리거는 아주 작은 곳에서 당겨졌습니다.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샀던 명품 화장품의 뒷면을 보신 적 있나요? 제조사를 확인하는 순간 소비자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5,000원짜리 다이소 앰플과 10만원짜리 백화점 에센스가 같은 공장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용물은 같은데 용기값으로만 95,000원을 더 내고 있었다는 사실. 이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자 소비자들의 브랜드 환상이 와장창 깨져버린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브랜드 로고에 속지 않습니다. 성분표를 분석하고 제조사를 따지며 가성비의 정점을 찾아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서일까요? 아니면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져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는 걸까요? 이 화려한 가성비 축제 이면에 숨겨진 대한민국 매수 시장의 서늘한 붕괴 조짐을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이소 깡이 유행하는 현상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 유행을 단순히 MZ세대의 힙한 놀이로만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가 애써 모른 척했던 차가운 숫자들이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충격적인 데이터입니다. 지난해 직장인들의 연봉은 숫자로만 보면 분명 조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분을 뺀 실질임금은 오히려 2년 연속 뒷걸음질 쳤습니다. 쉽게 말해 작년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손에 쥔 돈의 가치는 쪼그라든 겁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이 통계는 뼈아픈 현실이 됩니다. 서울 오피스 상권의 평균 점심값은 이미 1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 커피 한 잔 마시면 하루 2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지죠.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5,000원짜리 다이소 화장품은 단순한 화장품이 아닙니다. 10,000원짜리 점심을 먹고 죄책감을 느낀 나에게 주는 유일하게 허락된 작은 사치인 셈이죠. 경제학에서는 이를 립스틱 효과라고 부릅니다. 불경기일수록 저렴하지만 심리적 만족을 주는 제품만 팔린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 분기 주요 백화점 명품관의 매출 성장률은 0%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반면 다이소의 매출은 전년 대비 30% 가까이 폭등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극명하게 갈린 이 두 그래프의 격차. 이것은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성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몰린 소비 다운그레이드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지금과 소름 돋게 닮아 있는 평행이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상, 어딘가 묘하게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시계 바늘을 잠시 3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도착한 곳은 1990년대 초반의 일본 도쿄입니다. 당시 일본은 그야말로 돈이 넘쳐 흐르던 버블 경제의 끝자락에 서 있었습니다. 전 세계 명품을 싹쓸이하고 면접만 봐도 용돈을 주던 호황기였죠. 하지만 거품이 터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반토막이 났고 기업들은 줄도산했습니다. 바로 그때 절망에 빠진 일본 거리에서 유독 불이 꺼지지 않는 가게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백엔샵입니다. 지금의 우리처럼 당시 일본 사람들도 처음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물건이 100엔이지? 어제까지 로폰기이지에서 스테이크를 썰던 사람들이 오늘부터는 백엔샵에서 저렴한 그릇과 생활용품을 사며 위안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이 시점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백엔샵의 줄이 길어질수록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더 깊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물가와 임금이 동시에 멈춰버리는 공포, 즉 디플레이션의 서막이 열린 겁니다. 저렴한 물건에 환호하는 현상은 사실 돈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내 주머니 사정이 나빠졌음을 인정하는 슬픈 자화상이었습니다. 2026년 서울의 다이소 열풍. 과연 우리는 1990년 일본과 다를까요? 아니면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고 어두운 터널 입구에 서 있는 걸까요? 이 소름 돋는 평행이론 뒤에는 단순한 불황을 넘어선 구조적인 원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본질적인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5천 원이 가능한 걸까요? 혹시 재료를 싼 걸 썼을까요? 앞서 봤듯이 성분은 동일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냈던 돈의 대부분이 제품값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화장품 산업의 불편한 진실을 공개합니다. 우리가 백화점에서 5만 원을 내면 그중 진짜 화장품 액체 가격은 3천 원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머지 4만 7천 원은 무엇일까? 화려한 유리병, 백화점 입점 수수료, 그리고 유명 연예인의 광고 모델료입니다. 다이소는 이 거대한 브랜드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유리병 대신 가벼운 플라스틱을 쓰고 비싼 모델 대신 입소문을 택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전 세계 1등을 달리고 있는 ODM, 즉 제조자 개발 생산 기업들입니다. 한국 콜마, 코스맥스 같은 거대 제조사들은 그동안 브랜드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고 로드숍들이 무너지자 이들은 새로운 판로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때 손을 내민 게 다이소였습니다. 브랜드 떼고 오직 품질로만 승부합시다.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제조사는 공장을 24시간 돌릴 수 있는 엄청난 물량을 확보하고 다이소는 백화점 퀄리티의 제품을 헐값에 공급받습니다. 중간에서 통행세를 걷어가던 브랜드 본사만 쏙 빠진 구조. 이것이 바로 5천 원의 기적, 아니 유통혁명의 실체입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 피부에 바르는 건 박스나 광고가 아니라 그 안에 든 내용물이라는 것을요. 이것은 단순한 저가 정책이 아닙니다. 브랜드라는 권력이 무너지고 제조의 힘이 부상하는 거대한 권력 이동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다이소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우리 동네의 풍경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기 20년 동안 학교 앞을 지켰던 문구점 사장 김 씨의 가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게의 마지막 영업일입니다. 셔터에는 점포정리라는 종이가 쓸쓸하게 붙어 있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다이소가 들어오고 나서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공책, 볼펜, 심지어 아이들 간식까지 싹 다 뺏겼습니다. 다이소는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 같습니다. 농구, 생활용품, 화장품, 심지어 식품까지 모든 카테고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한 곳에서 다 살 수 있어 편하지만 주변의 작은 가게들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초토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화장품 로드샵의 몰락입니다. 과거 명동거리를 가득 채웠던 미샤, 이니스프리 같은 브랜드 매장들, 지금은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소비의 양극화가 유통의 허리를 끊어버린 겁니다. 초고가 백화점 아니면 초저가 다이소. 어중간한 가격, 어중간한 브랜드는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자영업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이소 독주 체제가 굳어지면 결국 가격 결정권은 다이소가 주게 됩니다. 지금은 5천 원이지만 경쟁자가 모두 사라진 뒤에도 과연 그 가격일까요? 우리가 열광하는 가성비의 축제가 언젠가 우리 이웃의 가게를 문 닫게 하고 독점을 부르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만 들으면 다이소의 천하는 영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국내 골목상권을 평정한 이 상호 앞에 바다 건너 거대한 붉은 용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일명 시커머스 군단입니다. 이들은 다이소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가격을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다이소에서 5,000원? 우리는 500원, 무료 배송. 압도적인 중국의 제조 물량과 자본력을 앞세워 한국 소비자의 스마트폰을 정령하고 있죠.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무한 가격 전쟁입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매장에 나가는 수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터치 한 번이면 집 앞까지 오는 중국산 초저가 물결에 다이소조차 비싼 가게로 전락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 실내 방어선은 다릅니다. 최근 불거진 중국산 직구 제품의 발암물질 검출 사태. 이것이 역설적으로 다이소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도 다이소는 KC 인증은 받았잖아. 내 피부에 닿는 건 알리에서 못 사지. 결국 미래의 전장은 가격에서 검증된 가성비로 옮겨갈 것입니다. 다이소가 단순한 1,000원 샵을 넘어 품질을 보증하는 큐레이션 샵으로 진화하느냐, 아니면 가격 경쟁력만 믿다가
온라인 공룡들에게 잡아먹히느냐. 지금 바이소 본사에는 붉은 경보등이 켜졌을 겁니다. 오프라인 왕자를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 이 거대한 전쟁의 승패는 결국 소비자인 우리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저가 전쟁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무조건 싼 것만 찾는 게 정답일까요? 자칫하면 아끼려다 똥 밟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호갱이 되지 않기 위한 3가지 실전 가이드가 있습니다. 첫째, 뒤태를 확인하십시오. 브랜드 이름보다 중요한 건 제품 뒷면에 깨알 같은 글씨입니다. 제조업자의 한국콜마, 코스맥스 같은 메이저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건 99% 성공입니다. 반면 출처모를 수입원만 적혀 있다면 내 피부를 위해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1,000원의 함정을 조심하십시오. 다이소에 가면 흔히 겪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 싸네? 하고 담다 보면 어느새 바구니가 묵직해집니다. 계산대에서 5만 원이 찍히는 순간 우리는 절약을 한 게 아니라 예쁜 쓰레기를 산 겁니다. 이걸 심리학 용어로 스페이빙, 즉 소비하며 저축한다고 착각하는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셋째, 소비의 강약을 조절하십시오. 휴지, 건전지, 소모품은 최저가로 방어하되 내 건강과 직결된 먹거리나 오래 쓸 가전제품에는 과감히 투자하십시오. 모든 걸 싸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아낀 돈으로 진짜 가치 있는 곳에 쓰는 것. 이것이 바로 궁상이 아닌 전략입니다. 결국 스마트 컨슈머란 가격표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5,000원짜리 앰플을 쓰면서도 자존감을 잃지 않고 30만 원짜리 코트를 입으면서도 허세 부리지 않는 균형 감각. 이 균형을 잡는 사람만이 불황의 파도 속에서도 익사하지 않고 파도를 타고 유유히 서핑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오늘 새벽에 그 줄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5,000원짜리 화장품 하나에 열광했을까요? 단순히 물건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거대한 희망의 사다리가 끊겨 있습니다.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20년을 모아도 서울 아파트는 살 수 없고 열심히 일해도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거란 보장이 희미해진 시대. 우리가 꿈꿀 수 있는 행복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찾습니다. 다이소에서 바구니를 가득 채우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5,000원짜리 화장품은 불안한 미래 대신 선택한 오늘의 확실한 기쁨인 셈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이것은 꽤 슬픈 신호입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투자가 사라지고 오직 견디기 위해 현재를 소비하는 진통제만 남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1,000원, 샵 A불빛이 밝아질수록 우리가 잃어버린 꿈의 크기는 더 커져만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시대가 강요한 슬픈 적응일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나름의 가치와 즐거움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다이소 오픈런. 그것은 어쩌면 고성장이 멈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짠한 위로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의 장바구니에 담긴 것은 물건입니까? 아니면 위로입니까? 오늘 우리는 다이소 품절 대란이라는 현미경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들여다봤습니다. 연품을 과시하던 시대가 저물고 실속을 챙기는 생존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5,000원짜리 화장품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고물가, 저성장, 그리고 1인 가구 증가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알리와 테무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고 우리 기업들은 품질이라는 방파제를 더 높이 쌓아야만 합니다. 소비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표 뒤에 숨겨진 제조사와 성분을 볼 줄 아는 눈, 나에게 진짜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 냉혹한 자본주의 정글에서 내 지갑과 자존감을 동시에 지키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되는 경제학은 앞으로도 현상 뒤에 숨겨진 진짜 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준비할 다음 경제 탐험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나침반, 돈이 되는 경제학이었습니다.